고구려 최고의 명장 을지문덕. 여러분은 적의 30만 대군을 거의 전멸시킨 전투가 전쟁의 천재적인 전략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을지문덕 그리고 동아시아 전쟁사의 길이 남은 살수대첩입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강대국 수나라의 몰락을 앞당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북조 시대 386년에서 589년을 끝내고 589년 중국 대륙은 수나라에 의해 통일됩니다. 수나라는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대운하를 건설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며 중화 질서의 중심임을 자처했습니다. 수나라의 문제와 양제는 광대한 영토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을 복속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강국이었지만 수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동북방의 장애물이었죠. 특히 수 양제는 황제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구려 원정을 감행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제 고구려를 정복하여 짐이 그들의 주인임을 알려주어라. 612년 제2차 고구려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113만여 명에 달하는 수나라군은 음력 3월 15일 요하에 도달했습니다. 수나라 침공군의 전 병력이 탁군 베이징을 떠나는 데만 40일이 걸릴 정도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 규모의 군대. 그러나 고구려군의 강력한 저항 때문에 수나라군은 요하를 건너는 데만 2개월이 걸렸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요하를 건너 요동성 공성전을 시작했지만 수나라군은 또다시 1개월이 넘도록 요동성 함락을 하지 못하고 큰 손실만 입었습니다. 113만이라는 많은 대군을 일으켰으므로 이 정도 군대를 보급하기 위해 들어가는 물자나 시간도 엄청났습니다. 요동성 하나에만 매달려 함락도 못한 채 3개월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흘려보낸 수나라 입장에선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어영부영하다가 세월만 허비했구나. 묘책을 내어야겠어. 이에 수양제는 답답한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집니다. 정예병을 뽑아 별동대 30만 명을 조직하고 우중문과 우문술의 지휘하에 평양성으로 직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황해를 건너는 내호와의 수군과 합류하여 한방에 평양성을 함락시키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당시 수나라군은 30만 명에 달하는 별동대에게 101분의 식량과 피복, 병장기, 야전 천막 등을 분배하여 운반하도록 했는데 군장을 분배하고 나니 병사 1인당 군장의 무게가 무려 석섬 약 50kg이나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거운 군장을 쥐고 어떻게 행군하고 싸우란 말인가? 이런 무식한 짐과 일정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한 수나라 병사들은 병장기나 갑옷 등 최소한의 물자는 남겨놓되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한 식량 등의 다른 보급품들을 몰래 노상에다 버리며 군장을 감량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별동대는 행군 중에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수나라군이 그럭저럭 압록강 근처에 다다랐을 때 을지문덕은 본인이 항복을 위한 사자를 자칭하며 홀로 적군 본진에 찾아왔으며 수나라 별동대가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있어 작전을 실행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야. 수나라 놈들. 이젠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야. 심지어 별동대 지휘관이던 우중문과 우문술은 수양제로부터 을지문덕을 만나거든 반드시 잡아야 한다며 밀명을 내리고 다짐을 받았으나 참군 유사룡이 사신을 함부로 해치면 안 된다며 을지문덕을 그냥 보내주자고 주장하자 이들도 명분 없이 을지문덕을 붙잡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그를 부대에서 무사히 보내주게 됩니다. 수나라군은 평양으로 진격했고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발을 빼지 못하도록 짐짓 패배하는 척 더욱 깊숙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고구려군은 게릴라전만 열심히 해대며 수나라 군대의 체력을 빼놓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모두 고구려군의 계획대로였습니다. 결국 을지문덕은 지속적으로 유인작전을 펼쳐서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 앞 30리까지 끌고 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성은 견고하여 수나라군은 지친 상태에서 함락시킬 엄두를 내지 못했고 바다를 통해 상륙하여 호응하기로 했던 내호와 휘하의 수군은 고구려의 왕제인 고건무에게 박살나버린 상태라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항복을 약속하는 듯한 거짓 항복 문서를 보내면서 한 편의 시를 같이 보내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시였습니다.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고 신묘한 샘은 땅의 지리를 다하였도다. 싸움에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원컨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우중문은 답신을 보냈으며 을지문덕은 이에 대해 다시 확인 서한을 보냅니다. 수나라가 군대를 물리면 나는 왕과 함께 항복하겠노라. 수양제에게 변명할 거리 하나를 간신히 챙겼다고 생각한 우중문은 그제야 퇴각을 결심합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이 퇴각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는 병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수나라군의 별동대는 힘겨운 후퇴가 시작되었고 이제 고구려군은 본격적인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사방에서 공격하여 수나라 군대를 쳐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군의 계속되는 공격 속에 약화될 대로 약화된 수나라군 별동대는 지금의 청천강 일대인 살수에 간신히 도착합니다. 수나라군이 도하를 시작하여 총병력의 절반쯤이 강을 건너는 순간 고구려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 병력을 집중시켜 최후의 총공격을 개시하며 강물 속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수나라군은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30만 5천 명 중 살수청 청강에서 빠져나와 압록강에 도착한 장병은 겨우 2,700명에 불과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생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승리로 수양제의 고구려 정벌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수양제는 이후 제3차, 제4차 고구려 침공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고구려 정벌의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국력을 쏟아부었던 수나라는 이 패배의 여파로 민심을 잃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반면 고구려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수나라의 침공을 막아내며 동아시아의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은 병법을 실전으로 완성한 명장으로 한국사뿐 아니라 세계 전쟁사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승리는 힘이 아닌 지혜와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강대국의 침공 앞에서도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한 장군.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을지문덕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